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들렀다 간다. 찬물 샤워가 건강에 좋대요. 어머님도 해보세요. 최근 76세 박덕흠 할머니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고 하시는데요. 박 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한참 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특유의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날 날씨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기상예보에도 없던 비였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바람은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우산마저 부서지고 박 씨 할머니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시장 한편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간 감기 들겠어. 근처 아들 집으로 가야겠다. 박 씨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눈과 비로 뒤섞여 미끄럽기까지 했고 그의 신발과 옷은 이미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겨우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의외라는 듯 물었지만 표정엔 반가움보다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들렀다 간다. 샤워 좀 하고 비 그치면 바로 갈게.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박 씨 할머니는 따뜻한 공기에 안도하며 얼른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녹이려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보일러 온수 좀 틀어주고 아들 옷이랑 수건도 가져다 주겠니?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하며 움직였지만 박 씨 할머니는 그녀의 태도에서 냉랭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박 씨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은 잠시 후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 추위는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따뜻한 물이 다시 나오길 기다리며 물을 틀어놓았지만 차가운 물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온수가 고장 난 건가?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보일러 좀 확인해 줄래? 온수가 나오지 않아. 그러나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 들리는 척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찬물로 대충 샴푸 거품만 씻어내고 나와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몸에 두르며 화장실을 나선 그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보일러 밸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해보니 보일러 온수는 꺼져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집에 며느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일러를 끈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박 씨 할머니는 젖은 몸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면서 박 씨 할머니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고소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박 씨 할머니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그날의 일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떨리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 샤워를 한 것은 그 나이에 치명적일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며느리가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인테리어 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박 씨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핑계로 그곳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고 박 씨 할머니와 그의 아내는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머물던 방은 창문 하나가 부서진 상태였고 이 때문에 방 안 공기가 추웠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 방이 며느리에게 불편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아라. 새벽이 되자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잠든 소리가 들렸고 그는 살금살금 문을 열어 보일러를 껐습니다. 방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박씨 할머니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목소리가 잠긴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불평했습니다. 밤새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어요. 방이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박씨 할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나 보구나. 난 몰랐네.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박씨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만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박씨 할머니를 흘깃 본 후 아침을 대충 때우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녀가 샤워를 시작하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온수 버튼을 끄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하던 중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자 처음에는 고장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만 계속 쏟아지자 화장실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아요. 박씨 할머니는 거실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그럴 리 없는데?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급히 나와 몸을 감싸며 박씨 할머니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걸 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찬물만 나오잖아요. 박씨 할머니는 담담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언제는 내가 찬물 샤워가 몸에 좋다고 했잖니? 너도 해보니까 어때? 노화 예방에 효과 있지 않니? 그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박씨 할머니를 쳐다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복수를 완성했다는 생각에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다니. 며칠 후 박씨 할머니는 마음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며느리의 비밀을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들을 조용히 부르며 말했다. 준혁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내 아내가 너 몰래 내가 번 돈을 다른 데 쓰고 있더구나.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박씨 할머니는 며칠 전 우연히 며느리 집에서 본 통장과 가계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매달 장모님에게 송금하는 내역과 친구들과의 과도한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100만 원씩 보냈더군. 너는 몰랐겠지만 말이다. 아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번 돈은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모두 맡겼는데 정작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돈을 절약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서로 믿고 함께 살자고 했는데 이제는 알면 알수록 거짓말투성이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쓴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제가 낭비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데 쓴 거잖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나를 믿게 해놓고선 뒤에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지지하며 말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와 내 가족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정도로 화를 내는 이유를 정말 모른다면 할 말이 없다.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과 며느리가 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씨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위가 마음이 좀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쓴 돈은 제 사람들을 위해 쓴 거라고요. 박씨 할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남의 돈으로 내 사람들을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 가족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면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소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아내는 소금을 사돈과 며느리에게 뿌리며 강하게 외쳤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 길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진행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인테리어 비용은 박씨 할머니가 부담했던 것이라 재산 분할 문제도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앞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다른 건 다 지나간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씨 할머니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박씨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선택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